주천의 주식시황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달라진 외국인, 10월 외국인 매매 패턴이 변화하고 있다. 실적 장세와 셀트리온 그리고 성장주. 자, 그럼 무엇을 알아볼 것인가? 첫 번째, 시장 다시 불안감이 커지고 있으나. 두 번째, 미국 실적 시즌 돌입의 의미는. 세 번째, 10월 외국인 매매 패턴이 달라지고 있다. 이에 대한 분석을 해봅니다. 네 번째, 셀트리온과 성장주, 이제는 실적주로 재평가가 되어야 된다. 지난 주말 미국 시장은 약보합과 강보합을 엇갈리는 모습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다우지수는 강보합, 나스닥은 약보합의 모습이 나타나면서 위치 자체가 전고점 부근 이렇게 해서 지금 놓여있는 이런 과정에서의 조정 양상이거든요. 생각보다 미국 시장은 양호한 모습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 시장은 코스피 시장은 강보합세로서 좋은 모습이 나왔지만 코스닥은 다소 큰 폭의 하락세가 나타나면서 오히려 위쪽이 아니고 아래쪽에 저점 쪽으로 지금 다가가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 내면적으로도 코스피는 상승 종목이 많았지만 코스닥은 하락 종목이 월등히 많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코스닥 시장이 약간 우려심이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시장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수급 상황이죠. 대부분 관망세가 짙은 가운데서 심리적으로 특별한 모멘텀이 없는 것이 문제인데 이 돌파구를 과연 어떻게 열어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좀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전에 외국인들 470억 정도의 매수 우위, 코스닥도 좀 매수 우위를 보입니다. 기관들은 뭐 금융투자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고 투신이 약간의 매수 우위를 보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외국인들 매매 패턴도 아직은 특별한 특성이 나오진 않고 있지만 매수 쪽을 보시면은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또 오늘 셀트리온을 제일 많이 팔았는데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또 사는 모습이잖아요. 약간 엇갈리는 모습인데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이유는 없다 이렇게 판단이 내려집니다. 자, 그래서 외국인들의 움직임이 10월 들어서 상당히 달라지고 있는데 우리가 아직은 뭐 별로 눈치를 못 채고 있습니다만 하나씩 한번 분석을 해보면서 앞으로 이제 외국인들의 움직임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도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전에 미국 시장 부양책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요. 지금 뭐 대선 전엔 부양책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왜? 합의가 나온다 하더라도 결국은 집행은 대선 이후에 가야 되는 것이잖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소강 국면이 좀 나타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시장은 여전히 대선 전에는 이와 같은 등락 과정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고, 중요한 것은 이제 이번 주부터 미국의 주요 기업들의 3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실적 시즌이잖아요. 예, 이에 따라서 결국은 이러한 맥락군들의 종목군들의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런 부분이 미국 시장을 나쁘게 할 이유는 별로 없지 않을까, 이러한 전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미국 시장은 의외로 이 박스권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오히려 고점을 돌파하는 상황이 나오면서 저점을 좀 높이는 이러한 박스권의 가능성, 이런 측면이 오히려 나오면서 미국 시장은 안정적인 구도를 보여주고 있다. 반면에 우리 시장은 여전히 지금 기로에 서 있는 상황이죠. 이 등락 과정을 계속 보여주면서 기간 조정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인데, 어쨌든 이 기간 조정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거의 다 왔다 이런 관점인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아무튼 시장의 하락 장소로 폭락하는 이런 상황보다는 오히려 안정적인 구도로서 조정이 조금 더 진행이 되겠지만 결국은 돌파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은 충분히 갖춰져 있다는 측면에서 먼저 접근을 하고요. 지금 문제는 3분기 실적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 지금 문제는 수급 측면에서 지금 조용하다는 것이죠. 이 심리적인 불안, 이 심리적으로 뭔가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결국은 수급 측면에서의 소강 국면을 만들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이 심리적인 측면의 핵심은 결국은 바로 주식 차익 양도세 이 부분이잖아요. 정부에서는 계속적으로 고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이고, 기껏 이제 대주주와 관련해서 특수 관계인 범위를 좀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건데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결국은 이거 폐지를 하거나 이런 관점으로 나가야 되는데, 지금 이제 청원이 11만 명 정도가 넘었는데요. 여러분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2015년, 17년, 19년, 20년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대주주 지분율을 지금 낮추는 상황이잖아요. 실제적으로 보시면은 이 매도 규모가 12월 달 들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10억에서 3억으로 낮추니까 3배를 생각해도 지금 약 5조로 치면은 5, 3, 15, 15조가 연말에 터진다.
그런데 과거에 보더라도 대주주 지분율을 낮출 때마다 12월 달에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매도 쪽으로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받아줄 것인가? 못 받아준다는 것이죠. 기관이 못 받아줄 것이다. 그렇다면은 결국은 시장이 무너진다. 이러한 불안 심리 때문에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10월 22일부터 10월 23일까지 국정감사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대주주 양도세에 대해서 정치권하고 이제 정부하고 싸움이 좀 일어나는데, 지금 정치 쪽에서는 사실 이거 폐지하자는 쪽으로 좀 기울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힘을 좀 더 실어주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여러분께서는 이 청원에 좀 참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자, 그렇다면 연기금들 지금 돈이 없어요. 계속적인 매도 공세이기 때문에 더 이상 주식을 방어를 못 합니다. 그리고 또 연기금의 대표주자 국민연금 역시 원래 목표했던 17.3%를 이미 오버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력이 없다는 것이죠. 그럼 무너지는 거죠, 시장은. 자, 그렇다면은 기대할 것은 없다. 투신 역시 돈이 없잖아요. 예, 이런 상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기관들은 종목 집중으로 갈 것이다. 이런 측면에는 시장 전체를 버틸 수는 없다는 부분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나마 기대를 하고 희망을 좀 가져볼 수 있는 것은 외국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외국인들 10월 1일부터 10월 19일 오늘까지 보면은 상당히 달라지고 있죠. 외국인들 거래소에서 1조 1,800억 매수 우위, 코스닥에서는 좀 팔았습니다만 코스피 200 선물 쪽에서는 또 매수 우위잖아요. 예, 이런 상황들이 나오면서 외국인들의 움직임은 조금 달라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외국인들 과연, 지금까지는 제가 이 외국인들 특히 믿을 바 없다, 이번 조정 과정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부터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측면을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의 자금의 성격을 좀 분류를 해야 된다. 오른쪽에 보시면은 패시브 펀드가 있고 액티브 펀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패시브 펀드는 인덱스, 즉 지수 추종형이고 장기 투자 성향이며 대부분 미국계 자금입니다. 100%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미국계 자금이 많다. 액티브 펀드는 사모펀드의 개념이고 종목을 추정하며 단기적인 투자 성향, 그 다음에 영국을 필두로 한 유럽계 자금들, 그리고 조세 회피 국가들, 일부 국부 펀드들이 다 액티브 펀드입니다. 성격이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런데 지금 미국계 자금들이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41.8%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미국계 자금들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겠는데, 9월 달에 금융감독원 자료를 보면 9월 달에 미국계 자금이 처음으로 올해 들어서 매수 우위로 바뀌었다는 측면이죠. 금액 규모는 크게 많지는 않지만, 자, 여기서 우리가 뭔가 중요한 부분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 물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중심이지만 이것이 시가총액 1, 2위 종목이기 때문에 더욱더 의미가 있다는 것이고, 미국계 자금의 대부분의 패시브 자금들의 성격들이 지수를 추종하기 때문에 당연히 시가총액 상위 12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들어온다는 측면은 당연한 이야기고, 그에 앞서서 일단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부터 들어오는 것은 또한 당연한 이야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올 1년 동안, 즉 9월 달까지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서 어떠한 성격이었는가, 이런 것을 한번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올해 들어서 9월 달까지 이 미국계 자금인 대표될 수 있는 패시브 자금들이 처음으로 매도로 하면서 유출이 됐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시장에서. 반면에 우리나라 시장에서 액티브 자금들은 들어왔다는 것이죠. 이들이 9월 달까지 가치주들은 매도를 하고 성장주를 매수를 하면서 소위 말하는 성장주 맥락을 지금 만들어 왔던 것이거든요. 자, 이것이 과연 그럼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이죠. 이 액티브 자금들이 이 성장주 맥락군들을 9월 달까지 이렇게 많이 샀고, 종목별로 가치주들은 결국은 누적으로는 다 판 겁니다. 사실은 단기적으로 좀 사고 오르고 이렇게 했지만 큰 아웃라인을 봤을 때는.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전개가 되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은 이제 글로벌 전체적인 자금 흐름을 지금부터는 추적을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9월 이후부터 주식형 펀드 쪽에 자금은 들어오고 있고, 채권형 쪽에서는 조금씩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 그림에서 회색이 주식형이고 초록색이 채권형입니다. 9월부터 이렇게 보시면 회색이 막대기가 좀 커졌다가 작아졌다, 이런 상황이 나지만 꾸준히 지금 회색이 녹색보다 많아지고 있죠. 그 다음에 녹색 쪽은 지금 조금 이렇잖아요. 줄어들고 있는 구도잖아요. 쭉 늘어났다가, 이런 상황들이 나오기 때문에 글로벌 전체적인 자금 흐름 측면에서도 주식형 펀드 쪽으로 최근 9월부터는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측면이고,
이에 따라서 우리 시장도 미국계 자금들이 9월 달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좀 전에 제가 보여드렸듯이. 자, 그런 상황들이 지금 지속이 되고 있다. 이런 측면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미국의 MSCI 미국 지수와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들의 지수를 비교를 했을 때 격차가 이렇게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즉 격차가 16.3%나 지금 격차가 벌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상 최대로 많이 벌어져 있는 이러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그동안 미국 시장이 좋으니까 자금들이 미국 시장으로 집중이 됐다가 이제는 미국 시장이 오를 만큼 많이 오르고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먹을 폭은 오히려 이쪽에 있잖아요. 예, 이런 측면에서 격차가 심해졌기 때문에 미국 쪽에 들어갔던 자금들이 일부는 이제 미국이 아닌 쪽으로 나갈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바로 실적 측면에서 가장 유리한 쪽은 바로 이머징 국가죠. 예,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되고 이에 따라서 그동안 미국 시장에서도 성장주와 가치주의 가격 차이가 이렇게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뭐 반등하고 좁히고 했지만 이런 상황 37%가 가장 많이 지금 격차가 나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미국의 성장주 쪽의 맥락꾼들은 이제는 적극적인 매수에는 부담스러운 시점이라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가치주를 살 것이냐?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 실적 측면에서 여전히 성장주인데 미국 시장에서의 성장주 말고 다른 나라의 성장주로 가자. 특히 이머징 국가로 가자. 이런 측면이 접근이 된다면 과연 어느 나라로 갈 것인가? 바로 코리아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나라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미국의 주도주 맥락인 나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군들과 우리나라의 코스피의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군들이 성격이 거의 비슷하다는 것이죠. 물론 시가총액 비중도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46.5% 그리고 우리는 44.5%거든요. 그럼 10개 종목 가운데서 LG 생활건강만 필수 소비재니까 제외를 하고 9개 종목군들이 거의 성격이 같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나스닥 시장 쪽에 들어가 있던 이 글로벌 자금의 성격들이 이제는 빠져나온다. 이런 측면으로 가정을 한다면 결국 한국으로 올 수밖에 없다는 측면이 되는 것이죠. 그 증거는 이미 9월부터 또 10월부터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대만 쪽에서는요, 미국의 나스닥과 비슷한 종목이 몇 개 없어요. 몇 개 없습니다. 중국은 더더욱 없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외국계 자금들의 움직임은 어느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결국은 우리나라 쪽으로 올 수밖에 없다. 가장 나스닥의 시가총액 10개 종목과 비슷한 성격의 국가가 바로 우리나라라는 측면이죠. 그리고 이러한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군들 맥락군들이 다 실적이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는 성장주, 경기주, 가치주 이런 용어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을 다 아울러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실적주 개념으로 접근이 돼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장주니 경기주니 가치주지 이런 표현은 이제는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을 전부 다 통합해서 이제는 실적주의 개념으로 가자. 따라서 경기주든 가치주라도 실적이 되면은 이제부터는 주도주로 들어온다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반도체와 자동차가 지금 그런 측면에서 선도로 들어오고 있는 국면이다. 따라서 기존의 성장주들도 실적이 나쁜 종목은 탈락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와 같은 개념에서 이제는 철저한 실적 베이스로 가야 된다는 측면을 다시 한번 강조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지금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이쪽에 소위 말하는 경기주지만 다 실적이 뒷받침이 되잖아요. 이 맥락꾼들이 바닥을 찍고 우상향을 했다가 자, 조정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이와 같이 이런 상황들이 다 공통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이러한 가운데서 기존의 성장주 맥락군들은 오히려 고점을 찍고 다 바닥권에서 이렇게 처져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예, 다 이렇게 처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실적이 안 되면 탈락하겠죠. 그렇지 않는다면 결국은 바닥에서부터 다시 올라볼 수밖에 없는 국면이라고 해석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지금 외국인들의 움직임이 앞으로 어떻게 나올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이미 알게 모르게 9월부터 미국계 자금은 우리나라 시장에 순매수로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 또한 10월 들어서도 외국인들은 지금 1조 이상 거래소 시장에서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타자는 바로 시가총액 1등, 2등 종목이 당연한 것이고 이에 따라서 그 아래에 있는 시가총액 3등부터 10위까지 종목군들, 실적이 되는 종목군들은 역시 바스켓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왜? 미국계 자금들은 패시브 개념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부터 우리가 외국인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시장이 워낙 소강 상태 국면이기 때문에 어떠한 이야기도 여러분들께서 귀에 잘 안 들어오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런 국면들이 결국은 바닥 국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지수나 시장 측면에서는 여기서 한 번 더 빠져도 관계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한 번 더 빠져주면 오히려 V자형으로 급하게 반등을 할 수 있는 국면이 나오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되겠고, 결국은 이 대주주 문제, 22일과 23일 국정감사잖아요.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외국인들을 오히려 지금 헐값에서 박앤세일이잖아요. 사고 들어오고 있다는 측면, 이런 측면을 염두에 두시면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오늘 좀 좋은 모습이죠. 그렇습니다. 전혀 개의치 마시고 보유의 전략으로 나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